속에서 예술이 학문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정신적 가치를 지닌 활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위진남북조할 때 위진시대이다. 이는 당대의 도가학파의 학자들인 현학자들이 예술과 관계가 깊다. 자, 현학자의 예술관과 관계가 깊대요. 그럼 뭘 봐야 돼? 현학자를 동그라미 쳐놔야겠지. 자, 예술과 학문 독자 거기 위에 맨 위에 예술이 학문과는 별개 여기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술이 학문과 별개는 현학자 때문이다. 현학자들은 정치나 도덕, 권력이나 재물 같은 세속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추구했고 내면의 자유 추구의 밑줄 그러한 자유를 표현하고 실현하고 표출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예술이다. 실현하고 표출 밑줄 이게 예술 밑줄. 이러한 예술관은 만물의 근원인 이상적인 인격에 대한 견해에 근거한 것이었다. 나 근데 왜 이거 읽은지 기억이 있지? 저 새끼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그치? 자, 맞아봅시다. 만물의 근원에 대한 현학자들의 학문적 견해가 담긴 이론은 귀무론이다. 귀무론의 동그라미. 자, 귀무론에 따르면 만물이 생성되어 소멸하기까지 이르는 일체의 변화는 그러한 현상의 배후에 단일한 근원이나 본질에 해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변화 밑줄 본질에 해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밑줄. 현학자들은 이 존재를 어떠한 형체도 없다는 뜻에서 무라고 명명했다. 무의 밑줄. 무가 작용하여 자연과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구체적인 형체가 있다는 뜻에서 유라고 통칭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라고 통칭 밑줄. 그리고 인간은 무의 본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파악할 수 없다의 밑줄. 무가 작용하여 유로 드러나려 할 때 무의 작용인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 무의 작용인 기운의 밑줄.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무에서 유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운이 필요하구나. 이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이거 어디서 봤지?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안 본 것 같아? 단어는 달라. 근데 딱 서양 철학이랑 비슷한 거야. 그치? 이데아계에서 현상계 이렇게 오는 것이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현되는 게 바로 뭐다? 기운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됐죠? 현학자들은 사물에서 이러한 기운을 감지하는 정신활동을 감흥의 동그라미. 자, 그럼 이 감흥은 뭐예요? 무에서 유로 갈 때 기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기운을 바로 뭐다? 감지하는 것이 감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흥의 태도를 체득한 경지를 이상적인 인격으로 여겼다. 이상적 인격의 밑줄. 이는 사물에 감흥하는 순간만큼은 인간이 일체의 정신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밑줄. 자, 그러면 뭐야? 자유로워지려면 뭐 해야 된다? 감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흥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현학자들에 의하면 사물의 외면적 형체를 파악하거나 시비 혹은 유용성론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정신활동은 주체인 나와 객체인 사물을 분별하는 태도를 전제하기에 유의 차원에 머문다. 자, 논리적 밑줄. 자, 이것은 뭐다? 분별하는 태도 밑줄. 유의 차원의 밑줄. 이와 달리 거기까지 잘라버려. 이와 달리 사물에 감흥하는 경우에는 사물에서 감지되거나 감지되는 기운과 나의 기운이 모두 단일한 무의 작용 밑줄. 하나로 연결 밑줄 체험하게 되며 이 체험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분별을 잇는 무라일체 밑줄. 그래서 뭐다? 합일된다. 그 결과 주체와 객체의 분별에 기초한 온갖 세속적 가치와 그 가치에 기인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로 사물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럼 뭐였어요? 유의 차원에 머무는 것과 감흥을 서로 대조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뭔가 거리감을 느끼면서 아, 얘는 그런 거 저런 거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유의 차원. 감흥은 뭐다? 내가 걔야라고 그 합의를 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학자들은 이렇게 도달한 주체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데에는 예술이 학문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렇게 도달한 주체의 내면 세계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감흥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이해됐죠? 감흥을 표현하려면 예술이 더 좋다.
학문의 동그라미 주체와 객체를 분별 밑줄. 그래서 논리적 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여야 돼? 유에 해당해야 해. 이해됐나요? 세속적 가치를 초탈함으로 느끼는 해방감이나 흥취 같은 감론들은 한계가 있다. 현학자들이 인간의 예술을 창작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도 감흥의 결과, 예술의 동그라미 감흥의 결과의 밑줄 표출한 성향에서 기인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들은 감흥의 태도를 체득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예술이야말로 내면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수양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 내용 이해됐나요? 나와볼까요? 중국에서 회화는 후한 시대까지 시나 음악보다 열등한 예술 장르로 여겨졌다. 회화의 동그라미. 회화는 우리가 뭐라고? 그림이라. 그림이 뭐다? 원래는 굴이다. 회화는 객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형사만을 추구하므로 형사만을 추구 밑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다? 형사를 넘어서서 뭔가 표현을 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세모 위진 시대입니다. 아까도 뭐였어? 현학자들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똑같은 거야. 위진 시대니까. 예술이 인격의 수단을 주목받게 되면서 회화 역시 관념을 표현해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였다? 형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과는 다른 회화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형사에서 벗어난 이론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겠어? 아까 앞에서 현학 애들이 말했던 감흥, 물화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정신세계, 감흥에 대한 걸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입니다. 위진시대의 화가 고개지의 동그라미. 회화의 주체인 창작자가 인간을 객체로 삼아 인간의 내면의 본질인 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전신론을 이야기를 했다. 자, 인간의 객체 밑줄, 내면의 본질인 신 밑줄, 전신론의 밑줄. 이에 따르면 신의 표현은 창작자가 객체의 개성적인 정신세계와 같은 본질을 꿰뚫어 본 뒤 본질을 꿰뚫어 밑줄 객체의 다양한 모습 중 그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을 포착 밑줄 화폭에 묘사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게 다양한 게 있어. 막 눈이 크다, 코가 크다 이런 게 있지만 뭐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하나를 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묘사되는 형상이 실제 형상과 조금만 달라도 회화에 드러나는 신이 변질되므로 신의 표현은 정밀한 형사의 기초, 오히려 뭐하다?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베끼자. 그는 전신론은 산수와 같은 사물은 신의 표현을 보조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산수와 같은 사물 밑줄, 보조장치 밑줄, 인물화 분야에 국한된 협소한 논이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예요? 인물화에서만 디테일을 표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나? 산수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없었다. 왜? 보조적인 거니까. 이해됐죠? 남북 쪽 시대의 화가 사역 동그라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러한 한계가 뭔데? 인물화의 분야에 국한되었던 거지. 이거를 하고자 생동론을 제시했다. 생동론의 밑줄. 그는 회화의 창작 목적은 창작자가 객체 배우의 기운을 감지 밑줄, 그 기운을 화폭에 드러내는 데 있다. 여기서 산수와 같은 사물의 기운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아까는 뭐였어? 사물은 배제 보조장치로 썼지만 이제는 보조장치가 아니다. 그는 기운에서의 기는 무의 힘찬 작용, 기는 무의 힘찬 작용 밑줄, 우는 부드러운 작용을 뜻한다. 우는 부드러운 작용 밑줄. 회화는 객체의 형상에 기의 힘찬 양강미와 운의 부드러운 음유미를 모두 조화롭게 담아야 한다. 그리고 화폭의 형상이 실제와 다를지라도 밑줄, 기운이 반드시 변질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운을 생동감 있게 잘 드러냈다면 생동감의 밑줄, 정밀성이 떨어져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개지는 뭐였다? 정밀한 형사가 최고다. 디테일까지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사역은 뭐다? 기운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형사는 살짝 달라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나라 시대의 미술가 장원원의 동그라미, 사역의 논의를 발전시킨 선신후용론의 밑줄. 그는 회화가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은 기운 그 자체 아니가 기운이 아니라 뭐다? 창작자의 마음에 펼쳐지는 정제세계, 즉 주체의 신, 창작자의 마음 밑줄, 주체의 신 밑줄. 따라서 창작자는 형사보다는 자신의 신을 선명히 구상 밑줄,
자, 묘사하는 것을 중시하며 이 구상이 훌륭하면 형사의 정밀함은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한마디로 뭐야? 신을 선명히 구상하면은 형사는 자연스러워질 거야. 굳이 그걸 목표로 삼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다다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의 회화의 수준은 신을 선명히 드러냄에 따라 형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인위적으로 기교를 도입한 흔적이 없는 작품, 인위적 기교를 도입한 흔적이 없는 작품이죠. 신을 드러냈지만 구상이 불충분해 기교를 도입해 흔적이 남은 작품이 그 다음이며 형사의 치중에 기교만 부린 작품은 수준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예술에 대한 특정 견해에 대한 그들을 해당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 틀렸죠. 가는 예술에 대한 특정 견해를 제시한 후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해당 견해를 옹호하고 있다. 역사적 사례 있나요? 없죠. 틀렸죠. 나는 예술에 대한 여러 이론과의 견해를 제시. 이건 맞죠. 근데 절충하여 새로운 견해를 도출했다. 맞나요? 아니죠. 발전 양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방금 발전 양상이라 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예술에 대한 특정 견해에 대해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틀렸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가에 제시된 현학자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마주한 현상의 배후에서 무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함으로써 내면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1번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예술은 학문을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무의 본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무의 본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가 핵심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무의 본체를 파악할 수 없잖아. 그치? 무의 본체는 파악할 수가 없어. 근데 뭐가 핵심이다? 본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무가 작용해서 유로 드러날 때 기운이 생기는데 이 기운을 감지하는 감흥이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1번은 무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감흥에 대한 이야기가 맞았던 거고 2번은 무의 본 모습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인식은 아예 안 된다니까 무는 핵심이 뭐라고? 무가 유로 바뀔 때 감흥, 이 감흥을 감지할 수 있다 이거였다고. 기운이 감지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무의 작용에 관해 이론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뿐 무의 작용을 직접 느껴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고정관념에 얽매임 없이 사물을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려면 학문보다 예술,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태도니까 예술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작품에는 창작자가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 도착함으로써 경험한 해방감과 흥취가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예. 14번 가의 현학자들의 입장에서 가를 평가한 말입니다. 가가 뭐였어요? 객츠 배우의 기운을 감지한 후 그 기운을 화폭에 드러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봅시다. 좀 개소리 같네요. 창작자가 객체 배우의 기운을 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현상이 무의 작용에서 기인한 것임을 간과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야 봐봐. 가의 현학자들의 핵심은 뭐냐? 기운을 감지하는 감흥이 핵심이야. 예술이. 그럼 1번 같은 선택지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아이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번 창작자가 객체 배우의 기운을 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객체 배우 기운이 일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아니 아까 감흥은 뭐라고? 합일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그러니까 제껴야 돼요. 회화의 창작 목적이 기운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주장은 감흥하는 태도를 체득한 경지가 이상적 경지임을 부정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것도 앞에 부분 그 창작 목적이 객체 배우의 기운을 드러냈다. 잠시만. 애초에 지금 무의 작용이 기운이잖아요. 그쵸? 기운은 사실상 감흥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그 문장인 거지. 이해되나? 이해했어? 객체 배우의 기운을 드러낸다는 건 이제 감흥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뒷부분에서 체득한 경지가 이상적인 경지다. 이거는 이제 서로 타당해야 되는 거라고 원래는. 이해됐죠? 그래서 틀린 거죠. 회화의 창작 목적이 객체 배우의 기운을 드러냈다는 주장은 창작자가 객체의 형상을 파악하는 정신활동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형상을 파악하는 정신활동 아니지. 기운을 파악하는 그 기운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 이해돼? 형상을 파악하는 것은 뭐냐? 겉모습이잖아. 겉모습. 묘사가 이거는 지금 아까 저기서 앞에서 말했던 베끼기 뭐였지? 형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틀린 거죠. 회화의 창작 목적이 객체 배우의 기운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주장은 창작력의 감흥을 통해 느끼는 표현하는 의도에서 기현하는 데서 주목하지 않을 것이므로 창작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이 말이 이제 맞는 거죠. 기운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는 뭐다? 목적 자체가 아니라 그냥 뭐 감동 표현하려고 우리가 예술을 하는 건데 왜 목적이 들어있냐라고 얘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이해돼? 여기 이해돼? 그래서 5번이 돼야겠습니다. 15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볼까요? 전신론, 니은은 선신후용론.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연을 풍경하는 묘사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화가의 정신세계는 드러내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맞나요? 틀리나요? 기억은 자연, 아까 산수는 안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형사 수준의 객체의 본질을 화폭에 달치는 결정하는 요인이다. 아까 형사가 최고라고 하고 있지. 정밀하게 표현하자 했지.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실제 형상과 다르지 않은 작품일지라도 훌륭한 작품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았다. 잠시만. 형상이 실제 형상과 다르지 않은 작품일수록 훌륭한 작품이 아닐 수 있다? 둘 다. 아니 잠깐만. 일단 기억은 다르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아니라 했지. 다르지 않으니까 같은 거지? 같으면 최고라고 했잖아. 기억은. 그치? 니은은? 니은은? 니은 그런 거 없네. 니은 기교만 부린 거 아니에요? 같은 거는? 니은은 뭐라고? 구상을 니은은 신의가 원래 잘 되면 형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도 형상이 최고란 이야기지. 이해됐어? 이해돼? 여기서 했던 말이 기교가 있냐 없냐가 이제 이게 것이 제일 구린 건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을 선명히 구사하여 묘사하면은 형사의 정밀함은 자연스럽게 보장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신을 선명히 구사하면은 형사는 정밀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형사의 정밀함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다만 그 뒤에 기교를 썼냐 안 썼냐가 작품을 이제 기교를 안 썼으면 최고, 이제 그 다음에 기교를 썼으면 아래 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 오케이. 나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화가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포착하는 것보다 마음에 펼쳐진 세계에 더 집중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아까 마음의 신. 기억과 니은 모두 객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만으로 회화의 궁극적인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기억? 전신론? 본질을 깨트려 본다. 기초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했죠. 이해됐죠? 네. 1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의 사상가에 대한 곽약허의 평가. 저 죽이고 싶네요. 송나라의 문인 곽약허 동그라미 화의 목적은 창작자의 내면이나 주관적 관념을 드러낸다. 주관적 관념의 밑줄. 화폭에 담기는 기운은 객체에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학문과 도덕성을 갈고다가 인격의 수양 밑줄. 내면에서 스스로 배양하는 것이므로 작품의 수준은 형사가 아니라 창작자의 수양 수준의 밑줄.
수양을 쌓은 문인들이 작품이 기교만 연마한 직업 화가들의 작품보다 수준이 높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러면 뭐야 기교가 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창작자는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감명한 묘사를 추구해야 하고 감명한 묘사 밑줄 인물보다는 산수처럼 관념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사물을 관념 상징 밑줄 소재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품이 지닌 고상한 품격미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1번부터 봅시다. 과학화는 주체의 인격이 도덕과 학문을 수양함으로써 함양된다고 보았으므로 가해 현학자들이 감흥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보다 비판하겠군. 존나 맞는 말이지. 존나 비판할 것 같은데. 과학화는 창작자의 수양 수준이 작품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여겼으므로 예술의 주체를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 것을 수긍하겠고. 이것도 개 맞는 말이잖아.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 과학화는 회화가 창작자의 주관적 관념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에서 고개지가 회화는 인간의 내면의 본질이 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의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을 표현하는 것은 뭐야? 인간 내면의 본질. 이에 따르면 신의 표현은 창작자가 객체가 개성적 정신세계와 같은 본질을 깨트려보고 객체를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정밀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관습적 상징물이 하나를 갖다 들이대는 게 더 좋다고 설명을 했어. 그치?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라고 봐야겠죠. 이해됐나요? 과격하는 회화가 창작자의 품격미를 담아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사역이 회화는 기와 의미를 다하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화는 기의 양방미와 운의 음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기하고 운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사물의 기운을 말했거든. 얘는 뭐야? 내면의 것을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서로 그게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바라보는 대상의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이 나의 내면을 확인하고 나서 상징물을 쓰는 거니까. 이해돼? 납득됐어? 그 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격한 화폭에 창작자가 배양한 기운이 담겨야 한다고 여겼으므로 나에서 장원원이 창작자는 정신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원을 냈기. 예, 맞는 말이죠. 17번 A의 문맥상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A가 뭐예요? 정밀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거는 어떠한 이 수준에서 약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밖에 없네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나락이고요.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가는 허락이 떨어지다. 단추가 떨어지다는 물체에 대한 이야기, 멀리에 대한 이야기.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